예. 우선 그 형태로는 오늘 먼저 시작을 할게요. 형태론하고 순서는 통사론을 하고 오문론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기는 해요. 예정이긴 한데 우선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면은 거기 여러분들 그 개념 평가 문제 해설 그리고 실전 평가 문제 해설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기본 과정에서 그 통사론 마지막 부분 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해설지로 만든 거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좀 맞춰주면 좋겠고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 이 교재 있죠. 교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교재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과정에서도 나눠줬지만 그 다음에 읽기 자료 있죠. 읽기 자료.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틈틈이 요거 자료하고 읽기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교재.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확인하고 반드시 복습할 때 그렇게 하겠지만 잘 하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자료하고 교재를 가지고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잘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야. 특히나 교재를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시간을 좀 할애해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면 좋겠고. 우선 오늘 형태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먼저 확인을 좀 먼저 하고 갑시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형태론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3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이제 형태론에서 논의할 거냐. 기간은 우리가 3주지만 3주든 아무튼간에 내용으로든 간에 아무튼간에 어떤 내용들을 이 형태론에서 논의할 거냐라는 건데요. 크게는 말이에요. 크게는 이 형태론에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말 그대로 형태소죠. 이제 형태론에서는 말 그대로 형태소를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되잖아. 두 번째가 단어예요. 단어. 그래서 형태론보다 우리가 상위 단위가 뭐야? 그게 이제 다음에 해야 될 통사론이잖아요. 통사론. 그러니까 이제 통사론에서 논의해야 될 문법 단위는 이 단어보다 이제 큰 단위들을 논의하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했던 어절도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절, 그 다음에 문장 이런 이제 문법 단위들을 논의해야 된단 말이야. 통사론에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문법 단위인데 형태소도 문법 단위고 단어도 문법 단위고 어절, 구, 절, 문장이 전부 다 문법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 단위 가운데서 형태론에서 논의해야 될 문법 단위는 형태소와 단어죠. 그러면 이 형태소에서는 말이야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냐 이제 이거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하나는 우선 형태소의 종류예요. 형태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형태소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형태소의 유형.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이형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변이 형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변이 형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변이 형태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이 형태소에서. 그 다음에
교체라는 건 뭐냐 도대체? 교체.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 변형태와 교체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변형태와 교체와 관련해서 이 기본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근데 말이죠. 또는 저 기본형 설정은 왜 필요하냐.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이 상보적인 분포, 이 관계제에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 상보적인 분포에 대한 논의도 좀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형태소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은 크게 이 5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형태소의 종류, 두 번째는 이제 변형태, 그래도 괜찮고, 우리가 뭐 이형태, 뭐 그래도 괜찮고, 세 번째가 교체, 이것도 일종의 교체 현상이죠. 이제 아주 중요해요. 뭐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변이형과 또는 이형태와 교체와 관련해서 이 기본형이라는 것은 뭔가 도대체, 그리고 그 기본형은 왜 설정해야만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보적인 분포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우리가 형태소에서 논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일단은 말이야. 이 5가지가 형태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무튼 간에.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내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두 번째가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는 2가지 부분을 논의해요. 하나는 단어의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근데 혹시 있잖아요, 이거를 형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단어의 구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단어가 구성된다는 것은 뭘로 구성돼요? 형태소로 구성이 되잖아요. 또는 이 단어는 형태소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어떠한 형태소들로 들어서 이제 이 만들어져 있느냐, 또는 어떤 형태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구성이라는 말보다는 이 형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아무튼간에 뭐 이제 우리가 용어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비율로 보자면은, 그래서 우선 단어의 형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해야 되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이제 이 품사죠. 그래서 이제 2가지예요.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품사라는 것은 이 품사는 단어의 갈래, 단어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품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할 이 품사의 이 대상은 다음 시간에 체온하고, 그 다음에 관계언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형태론 3번째 주에, 마지막 주에 이제 나머지 용언하고 수식언하고 독립언을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형태론을 정리하겠죠. 마무리를 하면 되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제 이 부분 말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단어 형성 부분인데, 우선 여러분들 이 단어 형성과 관련해서 말이야. 형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단어는 무엇으로 형성되지느냐? 이제 뭐 혹시 뭐 학생들이 이렇게 물을지 안 물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어가 어떤 형태소들로 형성되지느냐, 또는 어떤 형태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라고 만약에 뭐 시험에서 물었거나 학생이 질문을 했다면 말이죠. 이 형성은 2가지로 형성이 되지죠. 하나는 뭐야? 하나는 어근, 또 하나가 접사죠. 이제 2개. 그러니까 단어를 형성시키는, 또는 단어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형태소는 뭐다? 어근과 접사다. 그러면 돼요. 근데 요거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어근의 개념이죠. 접사라는 건 뭐냐? 이거 우리가 이제 따지기에 앞서서 사실 어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근과 어간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근이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근의 성격이라든가 어근의 특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어근과는 어떻게 다른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 될 이제 어떤 대상이 이 접두사예요. 그래서 이 접두사하고 어근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왜냐하면은 대개가 이 접두사가 어근에서 와요. 어근이었던 게 나중에 이제 접두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근으로 들어서 이제 이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접두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비슷해요. 이게 위치가 비슷하잖아. 어근은 어미 앞에 있고, 이 접두사도 이 어근 앞에 있고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맥락에서도 말이죠. 어근과 이 접두사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서 어근의 우리가 성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접사는 말이에요. 이 접사의 성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야. 이야기해서 어미죠. 그러니까 특히나 어미와 비교하는 접사는 이게 접두사가 아니고 접미사예요. 접미사. 그러니까 이 접미사가 어미와는 어떻게 다른 거야? 이것도 위치가 비슷해. 접미사는 어근 뒤에 오고 어미는 어간 뒤에 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접사와 어미의 어떤 차이를 좀 우리가 다 형태소지만 말이야. 다 형태소들이지만 그래서 이 접미사와 어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접사는 특히나 접사는 말이에요. 이 접사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기준을 접사의 유형이죠. 이제 접사에 어떠한 이제 그 종류들이 있느냐 하면은 무슨 유형에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근 앞에 오는 접두사가 있고 어근 뒤에 오는 뭐가 있어요? 접미사가 있죠. 그래서 위치야, 위치. 그래서 어근 앞에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어근 어디? 대가리 접 붙는다가 접이잖아요. 그래서 어근 머리에 붙느냐, 앞쪽에 프런트, 아니면 뒤쪽이죠. 그래서 꼬리잖아, 꼬리. 그래서 어근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위치. 이게 접사가 어근의 어디에, 어느 위치에 붙느냐에 따라서 접두사와 접미사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죠. 얘네들을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 기능에 따라서 역할이죠. 이 접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이 접사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만드는, 단어를 형성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접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기능.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이 접사가 하죠. 그래서 참 접사 덕분에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통 이제 기본이라는 말은, 기본적 기능의 기본이라는 말은 기본. 이 기본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돼요. 가장 바탕이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접사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바탕이 되는 기능은 단어 형성 기능이다. 그런데 이 단어 형성의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접사가 어근의 의미를 한정시키면서 단어를 형성시켜요. 접사가. 그러니까 어근의 의미를 한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라 그래서 제한시킨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근의 의미가 접두사 때문에 또는 접미사 때문에 좁아져요. 그러니까 한정이라는 말은 한정.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범주를 줘주는 게 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어근의 의미를 한정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고, 기능이 다 새로운 단어를 이제 만드는 기능으로 기능하지만, 또 한 가지는
품사를, 어근에, 특히나 어근의 품사를